봅시다. 자,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방송이고 39분 유튜브 시작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에 이제 반말로 하는 컨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난 다시 존댓말로 바꿔서 댓글 본다니까 댓글 봐. 댓글 봐.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절친,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잘하고 있어. 네. IT의 신인데. IT의 신. 자, 오늘도 할 건 해야지. 앞 광고. 뭐 우리 그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유안타증권 링크 계좌 개설 링크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큰 보탬이 됩니다. 제작하는 환경에도 좋고. 광고부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광고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1년 넘게 했으니까 고정층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IT의 신 많이 보십시오. IT의 신 네. 좋습니다. 네. 매일매일 또 이거 자른다 이런 거 PD가 자른다. 자주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환경상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 댓글창 상단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유안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들어가 주셔서 한 5분이면은 꽤 계좌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계좌 개설 하시죠. 계좌 개설만 하시지 말고 거래도 좀 해주십사. 네. 또 가치투자클럽,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는 항상 저희 협력사가 아니라 자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협력업체. 거기도 다 이제 우리 혈맹의 관계잖아. 이용수 대표의 IT의 신처럼 정보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혼자 생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어. 있어요. 네. 하여튼 계좌 개설해갖고 이제 거래를 시작했는데 SK 스퀘어에 개처 물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 영화 타짜에 보면은 평경장이 화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는데 자기가 산 땅만 값이 떨어진다잖아. 똑같아. 방송이야. 뭐 20년 넘게 했으니까 방송의 달인은 아니더라도 증권 방송에서는 나름 뭐 외환이나 금리 쪽은 또 이렇게 터는 데는 좀 하는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종목을 찍어가지고 뭐 하는 거는 나는 트레이더는 아니니까. 하여튼 SK 스퀘어는 논란은 많지만 잘 되겠죠. 아침에 본방에서 너무 혈변을 똥구멍 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통한 게 아니라 이 거품을 물어가지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야 이건 꼬라지가 희한한 거야. 외국인 계정으로 막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서 뭐 이영수 대표도 잘 알지만 지주사 쪼개는 거. 아, 씨발 누구를 위해서 쪼개는 건지. 씨발이란 단어가 미부터네. 이거 삐 처리. 지주사가 종이회사만 남는 네, 그렇죠. 알짜배기를 자꾸 떼어내니까 가치가 희석되고. 거래소에서 이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잡는다고. 큰 건 다 지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호구와트만 돼서 매번 호구만 되는 거 호구.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쪼갭니까? IT의 신. 삼성전자는 쪼개야 되지 않을까요? 쪼갠다는 네. 표현을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항상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제값을 못 받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물처럼 희석되는 부분이 그렇죠. 사업 분야가 이제 섞여 있어서 반도체가 잘 되면은 뭐 가전이나 IM이 또 이게 내려가고 IM 사업부가 막 올라오고 디스플레이도 막 올라오고 이러면 또 반도체가 또 주춤거리고 이런 형태가 맞아요. 많죠. 네. 결국 또 이제 파운드리가 먹거리인데 이제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이 설계를 직접 하잖아요. 액션옵스를. IDM 업체. 네. 설계를 하는데 거기다 파운드를 받기 되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설계도를 서로 뭐 사업부끼리 공유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럼. 그래도 이제 항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합리적 의심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퀄컴을 제외한 뭐 큰 팹리스들이 막 물량을 몰아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TSMC에 다 가고 맞아요. 그 TSMC에서 넘쳐나는 정도에 됐을 때나 이쪽으로 올려본다고 그렇죠. 그러고. 낙수 효과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거지. 항상 그쪽 업계는 워낙 그 치열한 전쟁이다 보니까 원탑, 탑을 못 먹으면은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맨날 쫓아온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도 있고. 내가 중국이면은 아까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SK 스퀘어 지금 7조 후반대 8조 원 깨졌거든요. 8조 주고 그거 사면 되는데. 왜냐면 SK 하이닉스 지분 20% 있잖아. 그렇죠. 대주주 아니야, 대주주. 그러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SK 스퀘어 먹으면은 SK 하이닉스를 먹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지분 20%만 팔아도 16 지금 88조인가? 그렇죠. 시가총액이. 네.
그러면 한 16, 17조 원 되잖아. 근데 이거 지금 스퀘어가 8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겠지. 그런가? 그렇죠. 사실- 메가나칩도 결국 중국이 인수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딴지를 걸어서 무산됐잖아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를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이닉스의 대주주를 먹는 건데. 그 똑같은 거지 뭐. 아니 근데 나는 몰라.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거. 진핑 형한테 이야기 좀 해줘. 형 연락 되잖아. 야 동계올림픽에 지금 보이콧하고 앉아 있는데 미국도 보이콧하고 막 우리나라는 보이콧 뭐 할 수도 없고 매크로는 그냥 뭐 금리 얘기 맨날 해드리고 오미크론 얘기 해드리지만 상충되는 재료죠. 시장은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파우치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현존하는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 대응에 한계가 있다. 보편적인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된다. 매년 백신 맞아야 되는 거야. 매년 맞아야 되고 매년 백신 나와야 되고 매년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떤 접합이 나와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독감, 델타, 오미크론 짬뽕이 되면은 유럽에서는 또 사달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의 움직임을 따로 가져가.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자꾸 만지고 만약에 금리를 더 낮춘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란 말이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결국엔 우리가 완전히 졌어요. 이래버리면 또 셧다운. 그러면 경제가 드랍다운.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도 바이러스 때문에 버둥버둥거리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막 어떡하지라고 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뭐 7,400명 조만간 10,000명 나올 수 있지만 그냥 10,000은 10,000이야. 물론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 속에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탕으로 해서 인류가 이제는 생존할 수 있거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짜 무기들이 개발이 되는 건데 그거를 빨리 가속화시키는 게 AI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AI하고 바이오라는 개념하고 짬뽕이 되는 그 교접점이 큰 이슈들이 될 수 있어요. 난 그래서 뭐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신테카 바이오 같은 데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SK 스퀘어, 신테카 바이오, 뭐 라파스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그러니까 이 바늘 공포증이 있는 전 인류의 성인 10%가 바늘 찌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나도 바늘 찌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바늘을 찌르면서 근육을 찢을 때 혈전이 생기고 그 백신의 부작용이 그런 데 나온 것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치형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작은 바늘이 있지만 바늘이 몸속에 들어와서 약물이 녹을 때 혹여나 미세한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거든. 왜 그 앰플 같은 거 이렇게 딱 쪼개면은 미세한 유리가 이제 들어가잖아. 그것처럼 근데 그것도 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몸에 무해한 끝에 약물이 이제 용해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몸 인체에는 무해한 그게 요즘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건 플라스틱은 아니고 그렇게 하여튼 인류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합니다. 당신 얘기 좀 해보세요. 나 혼자 떠들게 하지 말고. 온라인 유통 쪽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카페24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지어소프트도 이야기했으니까 온라인 유통 쪽이 또 워낙 또 싸져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이커머스 쪽이 워낙 싸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밖을 못 나가고 그쵸. 연말에 방역도 강화되고 그럼 또 집에서 시켜 먹어야 돼. 또 언택트야. 네, 언택트인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 IP, NFT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효용성이 높고 밸류가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다 봤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들을 좀 보면 일단 뭐 카페24는 이제 쇼핑 DB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AI가 필요하고 그렇지. 자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그게 인크로스라는 회사이긴 인크로스. 거래량이 지금 그렇죠. 죽어가지고 그렇죠. 거래량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그건 이제 뭐 수급적인 내용이고 사실 그 좋은 회사라는 건 알아. 응. 그러면 좋은 사람들끼리 다 잠겨 있다니까 다 가지고 안 팔아.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언젠가 거래가 터지겠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 집에 이제 셋탑 박스들이 TV 수신하는 뭐 케이블 TV나 아니면은 뭐 LG 플러스 뭐 IPTV 네. 용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럼 셋탑 박스가 있잖아. 그 셋탑 박스하고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면은 스마트폰은 우리가 거의 몸에서 떼진 않는단 말이야. TV 볼 때도 옆에 놓지. 그렇죠. 그지?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주인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야.
이게 아빠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그지? 그 SK텔레콤의 사용자겠지만 물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시청하는 TV에서 푸싱 광고를 해. 그 사람이 원하는 광고를 해준다고. 요즘 보면 TV 쬐핑하다 보면은 광고 너무 넘쳐나. 광고 안 보지. 그렇지 계속 건너뛰잖아.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항상 독특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인크로스는 인크로스가 그 웨어러블 TV 서비스를 그렇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웨어러블 TV라고 그러고. 웨어러블 TV라는데 아니 어드레서블 TV. 어드레서블 TV. 웨어러블은 이제 어드레서블 TV를 얻고 다녀야 되는 그러네. 거고. 어드레서블 주소가 없이 음. 빵빵 그 타겟팅하는 거죠. 그 필요한 사람한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렇죠. 확인하는 거고. 좀 약간 무서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AI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 어쨌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 회사, 아주 성공적인 어떤 그 안착한 회사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고. 그렇지. SK텔레콤의 1,900만 명 데이터가. 그러니까 통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커머스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회사인 거죠. 그렇지.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됐다라는 점에서 좀 밸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오소프트도 뭐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독특한 자기 캐릭터를 잡았듯이 그렇죠. 맞아요. 이커머스라는 분야도 오픈형으로 범용으로 막 쓰는 약간 쿠팡도 요즘 논란이 있잖아. 그렇죠. 쿠팡을 많이 써. 근데 쿠팡이 이익을 남기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잡은 새로운 아이템은 영상이잖아. 걔네 영상을 이제 OTT 형태로 그렇죠.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어. 거기에 담당자로 내 후배가 있단 말이야. 이사로. 좋은 애야. 이 실명은 바뀔 수 없어. 근데 요즘 뭐 쿠팡이나 뭐 쿠팡에서 요즘 또 드라마 뭐 히트친 거 있던데 차승원 김소연이랑 나오는 제목은 까먹었네. 그런 것도 있고. 자료 화면 넣어줄 거야. 자료 화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해피니스 술 도시. 도시 술꾼 여자들이나. 그것도 제작하는 PD가 친한 후배야, 친한 동생이야. 김정식 PD라고. 이건 실명 발 거기 나오면 나오니까. 김정식 감독도 너 알잖아요. 정식이 형이 대박 쳤구나. 대박 쳤지. 김병욱 사단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술 도시 여자. 너 옆에 애들 뭐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이커머스라는 분야에서는 이미 키울 만큼 키웠지만 돈을 벌기 위한 분야로 이제 나가듯이 독특한 캐릭터가 없으면은 이커머스도 쉽지 맞아요. 않다. 그래서 지어소프트의 신선식품이나 인크로스의 그 폐쇄형 몰이지만 맘카페들 같은데 입소문 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제일 싼 가격으로 AI 데이터, 그러니까 1,900만 명의 SK텔레콤의 데이터를 가지고 푸싱을 했는데 호응이 좋은 거지. 계속 구매하고 락인 효과. 그렇죠, 락인.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하고 좋은 회사인데 이제 SK 인크로스가 되느냐? SK 관련이잖아. 아까 우리 SK 스퀘어 얘기했듯이. SK 실망을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리를 하면 이제 이커머스의 방향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일단 첫 번째는 그 거대 사업자들은 독점을 해야 돼. 음. 근데 우리나라가 왜 돈을 못 버냐면 독점 사업자가 없어야지. 쿠팡이 아직 온라인 유통에서 점유율이 14%밖에 안 돼. 14%밖에 안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8% 점유율을 차지했고 거기는 월드와이드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56%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미 독점한 사업자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점을 하려고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한 방향은 내가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특화된 서비스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게 카페24, 인크로스, 지오소프트 같은 맞아. 세그멘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카페24도 했었잖아. 했었죠. 했나? 본방에는 안 했지. 안 했어요. 보방이라 하면은 우리 이영수 대표랑 같이 매일경제 생방. TV 예, 매일 금요일 날 자꾸 우리 그 생방송을 방송 중에 해요. 장난치고 이 형은 39급이 아니라고. 그래 싫어? 나야 뭐 재밌게 하는데 형 징계 먹을까 봐 그러지. 에이, 뭐 잘리면 그냥 유튜브 아니 SK는 디립다 깠어. 사실은 SK 스퀘어를 하면서 디립다 깠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외국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정말 왔다 하려고 하려다가 왔다 F 씨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야지.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 삼성 파운드리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요건 좀 내용 어려운 거긴 한데 VTPET이라고 해서 Vertical Transport Nanosheet Field Effect Transistor. 어렵다. 그러니까
VT-팻, 기존은 핀팻이라고 해서 그쵸, 물고기 지느러미 지느러미인데 요게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잖아요. 3나노.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가 IBM하고 공동 개발해서 이제 VT-팻이라는 걸 내놨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요렇게 평평하게 스위치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걸 세운 거야. 이렇게 이제 버티컬로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게 집적도에서 효율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가 최대 85% 절감된다라는 건데 그, 사실 그 원리는 아직까지 나온 자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노 공정으로 우리가 3나노 기준을 보통 치나 TSMC하고 싸울 때 그렇죠. 3나노 언더의 그 중에 이제 나중엔 뭐 1나노나 옹스트롱으로 옹스트롱, 갈 수 있다라면은 삼성은 그거에 대한 자신감 아닐까? 그렇죠. VP-팻이 맞아요. IBM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서버 하면 IBM, 썬마이크로 이런 회사들.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또 등장을 했지만 내가 오라클 좋아하거든.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또 항상 영화 얘기지만 이제 조만간에 개봉할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오라클 등장하잖아. 나오지. 그 오라클이 상징하는 바가 있단 말이지.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 무서운 세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VT-팻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차량 반도체 공급에 대한 보도를 냈는데 요게 그 사실상 테슬라라고 거의 이야기해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 쪽에 이제 지금 고성능 SSD하고 그래픽 GDDR 또 이제 공급했다. 삼성전자. 네네, 삼성전자가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11월에는 폭스바겐에 이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공급하는 거, 거기는 이제 AP까지, 엑시노스 오토 V7이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 공급한 걸로 이제 계속 뉴스 플로우를 내는 게 그치. 삼성이 내년 3나노로 TSMC 뒤집었다라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텐데 내년에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분명히 될 거야. 분명히. 그래서 내년에 그 파운드리 쪽 어떤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섹터들이 될 수 있고 이거하고 연계돼서 자율주행차 쪽. 그러니까 이번에 그 테슬라 쪽 그 칩 그 납품한 것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제 그 사업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자동차 반도체 어떤 공급 사이클이 7, 8년이었는데 최근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이게 3, 4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요구된 스펙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허접했어요. 차량 반도체 뭐 80나노, 110나노 뭐 이런 거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미니 서버급이래. 그렇지. 공급되는 스펙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듯이 자동차도 결국은 하다못해 그 기사 플로우 얘기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히터가 안 나와. PTC 히터라고 이게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돌면서 열이 나니까 그거를 쓰죠. 데우거든. 송풍을 통해 가지고 공조 시스템으로. 전기차는 따로 에어컨을 쓰고 따로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게 PTC 히터라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화전자가 잠깐 그 기사 플로우 때문에 올라왔지만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요즘 IT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려는 구도로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쪽 곳도 있지만 IT의 그것이 어마어마한 속도잖아. 메타버스라는 게 왜 그래?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가상으로 다 들어가고 가상에서 조금 더 실사화되는 것들. 그 가상을 구현하는 게 이제 여기에 헤드기어를 쓰든 뭐 글래스를 잡든 아니면은 뭐 이제 삼성 그래서 CES에서 5가지 주제가 정해졌더만. QD, NED라는 TV 쪽 뭐 또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홀로그램 그렇죠. 나왔죠. 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다음 달 CES에서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금 막 주목받았지. 와 이게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이 되면 죽었던 LCD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게 LCD 기반 기술이에요. 맞아. 백라이트 쪽으로. 그렇지. 네. 이거는 잘 되면 정말 최근에 그래서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맞아. 네, 좀 그 홀로그램 레이저 광원이 스티어링 BLU라고 BLU가 이제 백라이트 유닛인데 그렇죠. 형수 대표가 아이고 씨 얘가 얘기했듯이 키 크니까 하도 별명을 말 붙여가지고 진짜 기억도 안 나.
물론 삐 해주세요. 그 디즈랜드, 응. 디즈랜드 디즈랜드 맞을 걸? 디즈렌즈 렌즈라고 디즈랜즈. 하죠. 디즈렌즈. 디즈랜즈.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그 광원의 레이저 디즈렌즈에 투자를 했잖아. 맞아요. 그 삼성전기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재용 부회장 체제라면 삼성전기는 커나가는 회사야. 계열사들 중에 뭐 다 알잖아. 네, 그지? 그렇죠. 그런 것들 재밌는 환경들이 IT의 모든 변혁을 산업의 혁명처럼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근데 이제 요즘 궁금한 게 우리 또 그 스마트폰 쓰잖아. 근데 또 이게 좀 무거워. 근데 왜 폰을 안 바꿔? 약간 그 기계치. 이것도 뭐 인증서 옮기고 이래야 되니까. 알았어. 스마트폰이 아직도 크고 무거워. 나는 손이 좀 작은 편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뭐 플렉서블이나 롤러블이나 폴더블 형태로 접긴 하는데 그 IT 디바이스 업체들이 왜 이거를 아직까지도 가볍게 안 할까? 물론 배터리, 디스플레이 무게가 거의 스마트폰의 주 그렇죠. 무게잖아. 맞아요. 그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얘는 그냥 서버 형태로 두고 이거를 일로 빼잖아. 이거 뭐지? 이어폰, 에어팟, 에어팟하고 그 다음에 버즈. 일로 또 빼고. 그게 얘를 아니라- 서버로 쓰면은 왜냐면 여기다 다 옮기기에는 여기가 지금 무겁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지.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좋잖아.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기술들. 물론 이제 칩 자체도 작아야 되니까 나노 기술, 아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또 비메모리 칩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통신 기술들, 디스플레이 기술들 모든 게 해당되는 건 삼성전자. 삼성전자 결국은 그걸 구현하려면 결국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단에서 다 백업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 오사트 쪽이 다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TSMC한테 왠지 외주를 줄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조용한데 대만 쪽 매체에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나노 공정을 인텔이 TSMC한테 파운드리 맡기는 안이 유력한데 근데 이게 후공정을 또 새로 투자해야 돼. 왜냐하면 인텔 그 후공정은 EMIB랑 뭐 이런 페버로스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투자들이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막 이제 수주 받아 놓은 몇몇 업체가 있는데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나도 아는 회사냐? 아는 회사겠지. 그렇지. 회사 뭐 거기 말고 뭐 어디 있어요? 너랑 나랑 모르는 게 뭐 있겠어. 하여튼 뭐 그런 쪽이 내년에 수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초기에 어쨌든 사업 계획에도 안 잡았던 그렇지. 수주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CES가 아직은 오프라인으로 예정이 돼 있어.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공개된 것만 하면 이제 TV나 뭐 디스플레이 쪽이 주류긴 한데 아까 했던 홀로그램은 독특하잖아. 그 예전에 우리 왜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얘기 많이 IoT 뭐 이렇게 했잖아. 그 IoT가 가정으로 들어오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서버라는 게 필요해. 데이터가 몰리는 곳이 필요하거든. 근데 냉장고도 서버가 될 수 있고, 냉장고에 그러니까 PC라는 개념이 없어져 이제는. 냉장고에 PC가 합류되고 약간 그 교잡종처럼 바이러스도 왜냐면 서버는 꺼지면 안 되니까 그치. 냉장고는 24시간 켜놓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뿌려줘야 되거든. 라우터나 이제 그런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용어는 어렵지만 IT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분명히 불어닥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IT 대신 잘해야 돼. 내년에 여기 대박 날 거야. 아 그래요? 형. 아 그래요?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아유 또 이런 토정백이 봐야겠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창출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찾고 준비해놓고 이게 이제 우리 포인트지. 어디 방송에도 사실 우린 누구 카피 안 한단 말이야.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제 팀켰다. 틀리면 틀리는데 자주 틀려서 그렇지만 맞습니다. 뭐 어떡할 거야. SK 스퀘어 내가 저렇게 밀릴 줄 알았나. 참 기술이 좋아. 맞아요. 제값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렇죠. 결국 그 자본 시장의 문제인 것 같아.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대기업 특히나 이제 재벌들의 어떤 그 분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개인 주주들 타러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지. 결국은 이제 금융 시장 특히 자본 시장 자체가 선진국화 되지 못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게임 쉬운 거 막 NFT, 뭐 코인, 뭐 이런 쪽으로만 우 몰려갔다가 우 갔다가 이제 NFT를 얘기했지만
루이비통에서 이제 뿔락구가 났지. 음. 원래 자기네 그 디자인 소유권은 자기인데 뭐 NFT라고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올려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스라는 어스투 지구를 뭐 쪼개가지고 뭐 땅 따먹게 하는 거. 우리 서울시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땅 주인들이 있고 건물주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소송 걸었다면서요. 자기들끼리 메타버스에서 막 쪼개갖고 팔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NFT라는 기술은 뭐든지 다 만들 수는 있어. 하다못해 이영수의 캐릭터로 딱 올려서 NFT 우리 39금 올려놓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지. 예전에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튤립 버블 있잖아요. 튤립하고 집 한 채 값하고 동등해질 때. 그러면 튤립의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희소하다라는 가치 때문에 자꾸 사서 가격을 올렸거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튤립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순간 그러면 이제 확 꼬라박지. 어쨌든 어쨌든 네. 제목을 어쨌든으로 바꿨어요.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가져온 회사는 이제 그 PSK 홀딩스예요. 여기도 홀딩스구나. 홀딩스야. 홀딩스. 홀딩스인데 사업을 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PSK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사인데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후공정 쪽 리플로우 장비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최근에 좀 실적이 좋아서 많이 좀 올랐어요. 중국 애들이 또 네, 많이 사왔나? 많이 사가지. 맞아요. 딱 정확한 포인트. 혹시나 못 사게 될까봐 지금 그 SMIC 그 중국 그 그치. 파운드리 업체 또 더 제재야. 강화한다고 이제 14나노까지 제재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중국 업체들이 장비 못 살까봐 미리 막 땡겨 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쪽 e스포츠 높은 회사들 뭐 얼마 전에 GST도 이야기했었지만 PSK 홀딩스가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면 요거하고 좀 비슷한 컨셉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FNS 테크가 있더라고요. FNS 테크. 네, FNS 테크는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웹 장비를 하는 웹 시스템 하는 회사예요. 뭐 세정 방리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얘들이 또 그동안 신규 사업을 열심히 해왔어요. 신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CMP 슬러리라는 공정이 있잖아요. CMP 공정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패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 그 CMP 패드가 연간 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30%만 재사용해도 어쨌든 ESG 평가 지수에도 좋아지고 그렇지. 그게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도 좋아지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그 회사가 또 지금은 아닌데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은 수주가 없으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내년에 디스플레이 쪽에 좀 신규 투자가 있잖아요. OLED 그쪽이 좋아지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이런 걸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핌스처럼 OMM하고 그 오픈 메탈 마스크하고 뭐 파이 메탈 마스크 이런 것들 또 회사 인수해가지고 그 위폼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쪽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요것도 당연히 또 중국 쪽 익스포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네. 신규 사업이 이제 좀 이제 숫자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거 최근에 PSK 홀딩스가 굉장히 급등 났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보면 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별 기업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보면 강한 편인데 그런 앞에 그쵸. 선도 업체들이 움직임이라는 건 주가를 얘기합니다. 뭔가 태동을 하고 발표를 하면은 밑에 쫙 다 따라갔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고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좋다. 아이디어가 또 맞아 떨어지면 또 PSK 홀딩스처럼 또 한번 시세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워낙 또 쩔어 있어요 회사가.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네네. SK 스퀘어는 계속 봅니다. 끝까지 한번 승부를 보겠고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라파스 그리고 인크로스 이런 기업들을 다음 주에도 보겠고 이용 대표는 오늘은 이제 지어소프트 그리고 이제 카페24 카페24 저기 이제 인크로스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했고 교집합이 있고 삼진은 계속 안 빠지잖아요. 안 밀리는데 그 연말까지 주가만 버티면 20% 무조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0.2주 배당해주기 때문에 예. 그 한 주당 0.2주 배당이거든요. 주식 배당 그리고 현금 배당 100원. 그래서 괜찮다. 물론 이제 배당하면 뭐 이론적으로는 배당락이 있긴 그쵸.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기존에 600만 주 가지고 막 거래도 안 되는 회사가 뭔가 이세가 뭔가
생각을 바꿨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최근에 좀 좋아요. 그러게. 그 금호 타이어하고 얘들하고 그 스마트 타이어 개발 중이잖아. 자율주행차 타이어. 그게 최근에 한국 타이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 금호 타이어 쪽에 수혜를 보는 데다가 이게 또 붙어 있으니까 또 내년에 좀 이제 자율주행차 쪽 타이어 쪽으로도 좀 굉장히 그림이 좋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구구절절하게 뭐 금리 얘기나 뭐 페드 얘기나 뭐 FOMC 얘기나 이런 거 뭐 식상하고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거. 스퀘어 때문에 너무 기가 죽어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네 개처 물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 우선주 삼성전자 그쵸. 우선주 같은 우선주. 경우 뭐 우리도 배당을 특별 배당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를- 왜냐하면 또 네. 상속세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좀 늘릴 수도 있고. JY 형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당장 캐시가 없으면은 상속세 돈 내야 돼. 네. 그런 이유로 연말에 좀 장기 투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난 물렸습니다. 배당을 안 하는 회사는 나쁜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배당을 합시다. 네. 번만큼 주주들한테 그렇죠. 배당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주주지. 그렇지. 주주를 개똥을 알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맞습니다. 나중에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등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똑똑해지시고 이런 방송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많다고. 배당률 더 올라가야 돼 우리나라 시장 그럼. 네. 자 여기까지 주말에 오미크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창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도와주십시오.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도 해주시고 네. IT의 신 많이 봐주시고 네. 대신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파이팅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